이번 시간에는 전지의 기전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기회로에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지만 전지의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해질을 통하여 플러스 극을 향해 흐릅니다. 이때 전지의 내부에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전지의 내부 저항이라 합니다. 가상 실습실에서 전지의 기전력에 대한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지 내부의 저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전지의 내부에도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상 실습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ohm의 법칙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미 전압은 주어졌네요. 그렇다고 하면 전류를 구해볼까요?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전류 I는 R분의 V입니다. I는 R분의 V.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1.5 나누기 저항 5옴 이러면 0.3. 자, 그러면 0.3이 나와야겠죠? 자, 볼까요? 0.3A가 나오네요. 0.3A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전류의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되겠죠. 0.3 곱하기 5옴 하면 이렇게 1.5V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배터리에 있는 내부 저항을 제로로 만든 이상적인 배터리의 형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었던 배터리를 이렇게 셀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내부 저항을 밖에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R인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전압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비교를 해보면 저항이 추가 하나 된 그 차이가 있죠. 내부 저항. 자,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이 전압을 측정할 것이냐, 계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측정하는 방법은 전압계니까 뭐 병렬 연결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 이 기전력을 E라고 하는데, 내부 저항을 R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R.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의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뭐 I는 R분에 똑같습니다. 단지 이 내부 저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내부 저항을 추가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5.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I는 R분의 V니까 1.5 나누기 이 부분을 포함한 5.1 이렇게 해야지만이 0.29라고 하는 전류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전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IR이지만 이 기전력 E에는 내부 저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을 써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1.5V의 전압에 전류와 내부 저항을 곱한 값이 이 값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전력 E 전압이 1.5V죠. 1.5V입니다. 자, 그 다음 이 1.5V에서 뭘 빼야 되냐면 전류와 내부 저항 곱한 값을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전류는 얼마였습니까? 0.29였죠? 0.299. 여기 IR이니까 곱해야 되죠. 얼마를 곱합니까? 내부 저항. 그러면 제가 곱하기 0.1 할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471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1.4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배터리를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내부 저항을 무시하지만 실제 배터리에는 내부 저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내부 저항까지 감안을 해서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전제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기전력 E에서 내부 저항 의한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제 기전력에 대한 기초 내용을 가상 실습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